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가 금요일 날 20%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영상을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펀더멘탈을 봐야 되지만 이게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이유. 그쵸?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주가 올라가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주가 올라가고 나서 실적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급락 나와요. 그쵸?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 지금이 끝일까? 다음이 끝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걸, 그쵸?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토요일 날 업로드를 해놨었던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영상을 보시면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왜 가격에 대해서, 그쵸, 이렇게 돌파 구간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요, 그쵸, 호재거리가 있죠. 뭐 에코프로 BM에 대한 뭐 추가적인 상승분, 그쵸, 그리고 수주를 받은 그 부분. 자, 그러면 양극재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건 사실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이 증가폭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걸 사실상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삼성 SDI에서 들어온 44조짜리 수주, 그리고 나서 앞으로 증설을 예고해 놓은 에코프로 BM의, 그쵸, 27년까지의 캐파가 대략 71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17만 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략 한 4배 정도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 증설만. 자, 그러면 4배만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래서, 그쵸, 에코프로 BM보다 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근데 요걸 가지고 펀더멘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시가총액이 11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실적이 이래요. 그럼 이거 PER 몇 배입니까? 한 300배, 400배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그냥 쓰레기 정보를 담아놓은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은 하나예요. 내가 가격을 추적해서 계속해서 보자. 가격에 대한 추적에 대한 그 기본적인 기술이 나한테 없다면 뭐 차트를 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차트는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단지 내가 가격을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돌파하더라. 그게 공통된 무언가가 있지만 그걸 맹신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맹신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장대 양봉이 생겼는데 그 지점을 돌파할 때 내가 갭이 발생했을 때 뭐 따라서 붙고 뭐 장중에 단타를 치는 건 그 정도의 상황만 공략하면 된다. 요거는 믿을 게 아니지만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그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 이 거래대금 보이시죠?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코프로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봅니다. 자,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15배 올랐죠? 그쵸? 그러니까 올해 빼고 한번 볼게요. 쭉 해서 볼게요. 여기까지 딱 보죠. 자, 23년도 이 이후에는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쵸?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던 이 구간에 22년 말에 왜 다시 올라서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실적을 봤더니 22년도에 실적이 6천억이 찍혔네. 그래서 신고가 만들었겠지. 이렇게 보시는 건 착시 현상을 보시는 거고, 왜 그러냐면 22년도에 결산 실적이 언제 나오나요? 23년 초에 나옵니다. 1월, 2월에 나와요. 자, 그러면 22년 2분기가 딱 지나고 나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그 시점에서 에코프로는 일단 신고가를 준비하고 올라가기 이 딱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쵸? 22년 딱 그 6월 달부터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으니까 금리를 0.75%씩 올린다고 하니까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 이러니까 자꾸 이 매매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신고가 구간을 만들기 전에 이 밑에는 다 버리라고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봤을 때 보세요. 신고가 만들고 다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나서 자, 돌파하고 급등하기 시작한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실적을 확인했다. 여기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자, 내용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볼 때는 싸다 비싸다 논란은 애초에 그냥 접어 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도요,
높아요. PER 기준에서 봤을 때 100, PER 기준 한 100배 정도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 비싼 걸 기준해서 보면 주식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기준을 해서 내가 머티리얼즈를 보잖아요. 굉장히 싸 보입니다. 자, 보세요. 44조짜리 수주가 들어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간 15만 톤 이상의 이 추가 수주 공시가 터진 겁니다. 23년 올해 17만 톤만큼 만들 수 있는 게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인데 여기서 곱하기 2.5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구체 그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고, 왜? 전구체 플러스 리튬 하면 뭡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즉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BM, 그쵸?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왜 30조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0조도 되지 않았느냐, 30%밖에 왜 평가를 받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만 하고 있는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요. 쭉 보면, 자, 12월 15일 에코프로 BM KINX 신고가 종목입니다. KINX는, 그쵸? 그리고 쭉 보잖아요. 12월 14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기준을 잡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저는 BM도 아직 신고가를 달성을 한 건 아니지만 정배열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머티리얼즈 보세요. 딱 신고가 구간에 딱 근접하자마자 제가 바로 돌파 구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12월 14일 장 시작 전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무조건 단기 공략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단타를 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2주 안에 모든 종목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이번 기회에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딱 1000분까지만, 그쵸? 연말 이벤트로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0% 수익, 20% 수익 가능합니다. 근데 매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진짜 딱 한 가지다. 신고가 매매를 이해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생기고, 내가 신고가 매매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고 손절을 하거나 또는 내가 장기간에 물려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신 분들은 소통방으로 이번 기회에 입장을 하시고요.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입장 링크를 보낼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자, 연말 이벤트로 여기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쵸? 매매 기법과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요 내용까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그쵸? 소통방에 들어와서, 그쵸? 하루에 10%, 20% 이런 수익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게 매일 나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신고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그쵸?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매매에서 시장 주도주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 그쵸? 지금 내가 추격해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매수해서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차피 단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신고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가격도 싸고 이 가격도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싸다는 그 근거 자체를 에코프로 BM으로 기준 잡았을 때 싸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럼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 그 매매 스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이 구간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변동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밸류에이션을 하고 막 실적을 보고 이러면 비싸요. 장기적으로 리튬 가격은, 그쵸? 안정화가 될 거고, 양극재에 대한 마진율은 7%에 고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구체에 대한 마진율도 결정이 될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뭐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자,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를 하지만 그 기준은 에코프로 BM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극재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전구체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캐파, 그쵸? 이 생산량의 증가 또한 증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5년 정도는 남았다. 그러면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하지 말자. 그쵸? 리튬 가격 변화 그냥 지 알아서 대라고 두세요 그냥. 그쵸? 유가 보세요. 유가 그냥 120불 갔다 마이너스 유가도 막 가고 아주 난리를 치는데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좀 나쁠 때는 40에서 60불 사이, 경기가 좋을 때는 70에서 80불 사이예요. 이 구간에서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가격도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지점에서 수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즉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마진율은 7% 전후에서 타협점을 찾을 거니까 지금 큰 폭으로 빠진 지금이 마지막 매수 기회고 그것보다 더 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매수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좋다. 하지만 내가 기준을 잡자.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가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그렇죠?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이 번호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딱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내용 딱 받아가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